구독, 좋아요. 오늘 또 본격적인 주제는 두 가지 알트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면 리플인데요. 일단 뭐 코인 시장 대장주들은 흔들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비트코인 흔들림, 그리고 이더리움 좀 강세 이런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플과 솔라나 같은 또 알트코인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플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리플 앞으로도 가능성이 큰 코인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코인 시장은 단순한 투기 대상에서 점점 이제 정책 수혜 자산, 즉 제도와 수혜주로 관점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이 흐름 한가운데 있는 게 뭐 이더리움, 솔라나도 있지만 리플입니다. 리플은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서 국제 송금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표현한다면 리플은 디지털 결제망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은행 간 국제 송금은 느리고 수수료도 비쌌습니다. 저도 뭐 유학 시절에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주시면 수수료도 비쌌지만 하루 이틀 뒤에 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개 은행 없이 몇 초 만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해외 송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핵심은 리플넷이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데요. 이미 수많은 해외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제 송금 인프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XRP라는 코인을 통해서 국가 간 환전 과정을 건너뛰는 게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리플로 일컬어지는 그 코인 XRP입니다. 이 XRP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 리플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대목이 될 텐데요. 그런데 리플은 다른 코인들보다는 중앙화 논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죠? 맞아요. 일단은 풀려있는 물량이 많습니다. 이제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어야 희소성이 높아지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발행 물량이 많고 그 상당 부분을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중앙화 코인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시장 흐름은 분산성보다는 실사용 가능성,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여신 나무 채널에서도 제가 매번 코인들 설명해 드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실사용으로 꼽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리플은 이미 작년 말에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도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발행이 아니라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공식 승인을 받은 합법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현재 RLUSD는 유통량이 5억 달러, 월간 전송량만 8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XRP는 물론이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발행됩니다. 이 말은 곧 리플은 더 이상 단일 코인이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한 암호 자산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일부로 격상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게다가 최근에 논의됐던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나중에라도 통과가 된다면 이 RLUSD는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기업이나 은행들도 공식적인 규제 틀 안에서 리플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암호화폐에서 제도권 인프라로 본질적인 전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도 이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의 조정 흐름은 오히려 이른 차익 실현에 따른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리플 같은 정책 수혜형 코인은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진짜 상승은 오히려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리플은 지금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금융 인프라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요. XRP의 구조적 수혜는 여러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관세, 국면에서는 전통금융의 송금 수수료가 높아져서 XRP 같은 즉시 송금 솔루션의 비용 경쟁력이 더 뚜렷해지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는 실제 결제 채널에서
XRP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요 기반의 가치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달러 강세가 또 이어질 경우에는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 중립적 결제 통화로 XRP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국의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속속 발행하면서 그 시스템 밖에 있는 민간 간 송금 수요를 리플이 흡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인이 아닌 글로벌 실물경제 결제 인프라로 진화 중에 있는 자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미 그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고 제도화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XRP 이렇게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고관세, 고금리, 또 강달러 이럴 때는 XRP의 수혜가 예상된다. 실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이 지속될 때도 역시 이 XRP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RLUSD 라는 RLUSD. 네,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한 회사라는 점 네. 중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리플이 단순한 알트코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얕은 시선으로 리플을 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보는지 네. 판이 바뀌는 흐름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리플은 은행 간의 결제를 주로 담당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은행 간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는 빠른 해외 송금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에 3달러 선 돌파가 나왔더라고요. 뭐 신고가는 우리 돈 기준으로는 한 5천 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연말에 맞아요. 좀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3달러 돌파가 나왔는데 주요 저항선으로 기술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는 2.7달러 저항선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어디까지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이 최근에 3달러 돌파했습니다.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으로 평가되었던 2.7달러를 강하게 상향 돌파한 데 이어서 심리적인 장벽이자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3달러 선만큼, 3달러를 또 넘어선 만큼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는 또 뚜렷한 기술적 추세 전환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XRP는 지난 몇 주간 하락세기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한 데 이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기술적 반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라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리플의 다음 주요 목표 구간으로 3.5달러 정도를 꼽고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과거의 역대 고점이었던 이제 3.8달러, 물론 장기적으로는 45달러까지의 랠리도 가능하다라는 분석들이 4.5달러? 있습니다. 4.5달러. 4.5달러. 4.5달러죠? 네. 네. 네, 45달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아니 리플을 아니 왜냐면 45달러였는데요, 앵커님이 45달러 맞아요? 4.5달러라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갑자기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이 코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작년 9월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 6,000달러, 8,000달러일 때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1억 돌파했을 때 우리가 상상을 했을까요? 45달러로 갈게요. 45달러로 가고 이거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 리플 빅뱅이라는 그 리플 홀더 쪽에서 유명하신 문창훈 작가님 책 인터뷰를 작년 연말에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예,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분이 올해 30달러 돌파할 것이다. 30달러? 그리고 원래는 그러면 10배가 더 가야겠네요. 지금 예, 이제 맞아요. 하반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돌입했으니까. 30달러, 2025 2025년에 적어도 30달러는 갈 것이다. 네. 라고 올해 전망을 그렇게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훨씬 높게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45달러까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세론자들은 이제 네. ETF 수요 이런 것들이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다면 이제 뭐 61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장기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30달러까지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이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변수로는 몇 가지의 리스크의 해소가 필요한데요. 그 리스크들은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리플과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이제 법적 분쟁과 같은 불확실성 역시 향후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 여신 나무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제 리플의 법적 분쟁이 어느 정도의 과정이 있는지 제가 이번 주 이제 업로드할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많이 놀러 오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악재들이 소화가 됐을 때 종합적으로 본다면 리플은 현재 시점에서 3.1달러를 넘어서서 기술적 저항을 돌파했고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4달러, 중기적으로는 4달러에서 5달러의 가능성 열려 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45달러 네.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아는 문창훈 작가 타임 레버리지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이분은 올해 30달러 리플 전망을 해주셨고 리플은 원래는 10,000달러로 설계가 되어 있다. 10,000달러를 목표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코인의 세계에서 좀 더 공부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저희가 계속 또 최신 이슈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드리면서 또 깊이 있는 내용도 함께 조금씩 전해드릴게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